조선과 청나라 사이 무역로가 열리면서 전국의 상단들이 들썩였습니다. 한양에서, 개성에서, 의주에서 저마다 그 길목에 자리를 잡으려는 상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삼, 비단, 도자기. 조선이 가진 것들이 청나라로 흘러갔고 청나라의 비단과 약재와 진귀한 물건들이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길을 먼저 잡는 상단이 앞으로 10년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열린 것은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민간 계약을 따낸 것이 천냥주 상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천냥주 상단에 여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22밖에 안 된 여자 장사꾼이 두 나라 상인들을 한자리에 앉혔다고. 천냥주 상단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오르내렸습니다. 두 나라 사이 첫 번째 민간 계약을 따낸 상단. 천채낙인으로 10년 넘게 신뢰를 쌓은 상단. 그리고 그 상단 뒤에 항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산이었습니다. 22살이 된 여산은 이제 천냥주 상단의 얼굴이었습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걸음걸이에 무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살 때와 똑같이 크고 또렷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 천냥주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무릎이 시렸으며 먼 길을 직접 나서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여산이 있었습니다. 도련이 있었습니다. 상단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 눈이 이번엔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양 최대 약재 거래였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상단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산삼, 녹용, 우황, 진품을 가장 많이, 가장 좋은 값에 거래하는 상단이 청나라 무역로의 약재 납품권을 따내는 구조였습니다. 한 번 납품권을 잡으면 3년은 보장이었습니다. 3년. 그 3년 동안 쌓이는 이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천냥주가 여산을 불렀습니다. 대청마루였습니다. 천냥주가 장부를 앞에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 내가 직접 나가거라. 여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조심할 게 있다. 천냥주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달수가 아들을 내보낸다는 소문이 있어. 여산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오달수. 10년 전 낙인 전략에 밀려난 이후 와신 상담하던 상인. 그 이름을 여산은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러섰을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준석이라고. 25이래. 물건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이야. 진품과 가짜를 가리는 눈이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거라고. 도련이 말했습니다. 여사나, 이번 거래는 산삼이 핵심이야. 진품 산삼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좋은 값에 확보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우리 상단은 약재 쪽 눈이 좀 부족하니까 조심해야 해. 여산이 말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천냥주가 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여산아. 예. 이번 거래는 크다. 잃어도 괜찮다. 무리하지 마라. 여산이 천냥주를 바라보았습니다. 5살 때부터 이 사람 밑에서 자랐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잃어도 괜찮다. 여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건너 마을 오달수의 집 한 채였습니다. 오달수가 장부를 앞에 두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살 준석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이 날카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턱이 각졌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욕심으로 빛난다면 준석의 눈은 관찰로 빛났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준석의 눈은 달라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물건을 손에 들면 손가락 끝으로 먼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 다음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드리거나 흔들거나 꺾어 보았습니다. 그 네 가지를 거치고 나면 준석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10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약재 시장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등 뒤에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12살에 처음으로 산삼을 집어들었습니다. 15살에 처음으로 가짜를 가려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청년 앞에서는 가짜를 내밀지 말라고. 오달수는 그 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이번에 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석아. 예, 아버지. 오달수가 장부를 탁 덮었습니다. 이번 한양 약재 거래 알지? 압니다. 청나라 무역로 납품권이 걸린 거래 말씀이시죠? 천냥주도 나온다. 준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산도 나오겠죠. 오달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알고 있었냐? 천냥주 상단이 나오는데 여산이 빠질 리 없쇼. 두 나라 사이 첫 번째 계약을 따는 게 여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달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계집아이 때문에 내가 10년을 묻혔다. 준석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오달수 상단이 천냥주 상단에 밀리기 시작한 것이 10년 전이었습니다. 배에 낙인을 찍기 시작하면서 천냥주 상단의 신뢰가 쌓였고 손님들이 2푼을 더 주고도 천냥주 상단을 찾았습니다. 오달수는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오달수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약재였습니다. 배 장사에서 밀렸으면 다른 것으로 이기면 됐습니다. 아들의 눈을 키운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내 눈을 믿는다. 진품과 가짜를 가리는 내 눈. 이번 거래에서 최고의 산삼을 쓸어 오너라. 그리고 오달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천냥주 낙인의 콧대를 꺾어라. 준석이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오달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정당당하게 이기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이기기만 하면 됐다. 준석이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여사는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이 넓어졌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대로였습니다. 짐을 진 짐꾼들이 앞서 걸었고 말을 탄 상인들이 옆을 지나쳤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여사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과 인근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한양이었습니다. 전국의 상단들이 모이는 곳. 규모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달랐습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달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진품과 가짜를 가리는 눈. 천냥주 상단의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낙인은 있었습니다. 신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재 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여사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사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산삼 한 뿌리를 들고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이번 거래의 핵심이었습니다. 여산이 길을 걸으면서 계산했습니다. 진품 산삼 10뿌리. 그것을 확보하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 가격이 얼마 이하면 이익이 남는가? 납품권을 따내면 3년 동안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숫자들이 줄을 서서 움직였습니다. 한양까지는 이틀 길이었습니다. 한양 약재 시장은 컸습니다. 여사는 시장 입구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흥정 소리, 짐 부리는 소리,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그 다음 냄새가 왔습니다. 약재 특유의 진하고 쌉싸름한 냄새. 그리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막이 줄지어 섰고 그 아래 산삼, 녹용, 우황, 천궁, 당귀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장터와는 달랐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달랐습니다. 물건의 양이 달랐습니다. 여산이 숨을 한 번 고르고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지 않았습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어느 장수가 좋은 물건을 들고 왔는지, 어느 장수가 겉만 그럴듯한지, 어느 장수가 값을 낮출 여지가 있는지 장수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물건을 내놓는 손의 떨림을 읽었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를 읽었습니다. 세 번째 천막 앞에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산삼 5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굵고 묵직했습니다. 장수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묘했습니다. 너무 자신 있었습니다. 진짜로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목청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산이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천막에서 낯선 청년이 여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 손에는 산삼 한 뿌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산삼을 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보고 냄새를 맡고 잔뿌리 끝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마치 산삼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여산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사람 보통이 아니다. 청년도 여산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년이 먼저 말했습니다. 천냥주 상단이요? 예. 여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소. 제가 여산입니다. 청년이 잠깐 여산의 눈을 보았습니다. 위아래로 훑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보았습니다. 오달수 상단 오준석이요. 여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달수의 아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천냥주 어른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건 보는 눈이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준석이 잠깐 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산 씨는 뭘 잘 보? 숫자요. 준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늘 좋은 물건 많이 사가시오. 준석 씨도요. 둘이 동시에 등을 돌렸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여산이 시장 안쪽을 돌다가 한 장수 앞에 섰습니다. 탐스러운 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굵고 묵직했습니다. 잔뿌리가 풍성했습니다.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장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런 산삼은 없소. 30년은 좋게 됐을 거요. 냄새 한번 맡아보시오. 여산이 장수를 읽었습니다. 눈빛, 손의 위치, 목소리의 높낮이, 숫자가 보였습니다. 이 물건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어떤 말을 하면 장수가 넘어오는지, 값을 얼마에 부르면 흥정이 시작되는지. 그런데 여산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삼 자체였습니다. 진품인지 가짜인지. 그것은 여산의 눈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산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거 가짜요. 여산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눈은 장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산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옆 천막을 구경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여산이 장수를 다시 보았습니다. 장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자신 있는 목소리, 너무 큰 소리로 권하는 것. 진짜 좋은 물건을 가진 장수는 저렇게 목청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산이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장수가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물건이 어디 있다고. 여산이 이미 천막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준석도 자연스럽게 옆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참 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산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쟁 상대한테 왜 알려줬어요?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가짜를 모르고 사는 꼴은 못 보겠소. 누가 사든. 여산이 걸음을 멈추고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석의 눈이 담담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여산이 말했습니다. 신세 졌습니다. 갚을 날이 올 겁니다. 준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안 갚아도 돼요. 경쟁 상대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한 일이요. 저는 빚을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산이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준석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빚을 그냥 두지 않는 사람. 그것이 저 사람의 방식이구나. 준석이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사는 숙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확인한 물건들, 각 장수들의 가격대, 내일 흥정할 순서, 숫자들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손이 멈추었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거 가짜요.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경쟁 상대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었습니다. 가짜를 모르고 사는 꼴은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산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물건을 보는 눈이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왜 정직한가? 눈이 좋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짜를 진품처럼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산이 생각했습니다. 오달수 상단이 이 거래에서 이기려면 준석의 눈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저런 성품이라면 이번 거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으로도 사람으로도. 여산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숫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한편 준석의 숙소에서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석은 아버지의 서찰을 받아 펼쳤습니다. 천냥주 상단이 이번 거래에서 가짜 물건을 팔았다는 소문을 내거라. 낙인의 신뢰를 흔들어야 이긴다. 준석이 서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천냥주 상단 물건은 진품이었습니다. 낮에 직접 봤습니다. 가짜가 없었습니다. 소문을 낸다는 것은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준석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여산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빚을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빚을 그냥 두지 않는 사람. 계산이 정확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가짜 소문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할지 준석은 알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 서찰을 접었습니다. 손에 쥔 서찰이 무거웠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시장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냥주 상단이 가짜 녹용을 팔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천체 낙인이 찍혀 있었지만 진품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퍼뜨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시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천냥주 낙인도 이제 믿을 게 못 되는가 봐. 10년이 넘었으니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게 낙인이 무슨 소용이야. 여산의 귀에 그 말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시장 어느 곳을 가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천냥주 상단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녹용이었습니다. 꼼꼼히 살폈습니다. 색을 보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잘라서 단면을 보았습니다. 진품이었습니다. 분명히 진품이었습니다. 도련이 직접 확인하고 보낸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문이 거짓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왜, 지금, 납품권 거래가 사흘 남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천냥주 상단은 거래에서 불리해졌습니다. 아무리 진품을 들고 나가도 한 번 흔들린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여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준석. 여산이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천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산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준석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산이 준석 앞에 섰습니다. 소문 퍼뜨린 거 준석 씨예요. 준석이 잠깐 여산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여산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 물건은 진품이에요. 알고 있죠? 알고 있소. 그런데 왜요? 준석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찰이 왔소.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소. 여산이 오랫동안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귓속말로 알려줬을 때요. 예. 가짜를 모르고 사는 꼴은 못 보겠다고 했잖아요. 준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석 씨가 하는 게 뭐예요? 진품을 가짜라고 하는 거잖아요. 준석의 턱이 굳었습니다. 여산이 말했습니다. 준석 씨 눈은 진품과 가짜를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 눈으로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보면 어때요? 진품이에요? 가짜예요? 준석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여산이 돌아섰습니다. 소문을 거둬요. 이긴다 해도 그 이김은 진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준석 씨 눈에 먹칠하는 일이에요. 준석이 여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산처럼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준석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눈에 먹칠하는 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은 시장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었소. 천냥주 상단 녹용은 진품이 맞소. 내가 직접 다시 확인했소. 사람들이 의아한 얼굴을 했습니다. 오달수 상단에서 퍼뜨린 소문이라더니 직접 거두는 거요? 내가 잘못 본 것이요. 준석은 같은 말을 10번 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서찰을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방법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거짓으로 이기는 것은 가짜 산삼을 진품이라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 눈이 진품과 가짜를 가리는 눈이라면 그 눈으로 가짜 이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이기겠습니다. 서찰을 접으면서 준석은 여산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품이에요. 가짜예요. 준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납품권 거래를 하루 앞둔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준석이 한 약재 장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산 약재 값을 치렀는데 장수가 거스름 돈을 적게 주면서 오히려 준석이 계산을 잘못했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정확히 계산했소. 거스름 돈이 2냥 3푼이요. 무슨 소리요? 한 냥 8푼이 맞소. 내가 장사를 몇 년을 했는데. 장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장수 편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장수였습니다. 시장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준석은 외지에서 올라온 청년이었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물건 보는 눈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계산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맞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빠르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산이 군중 사이를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장수와 준석을 한 번씩 보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산이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산삼 값이 얼마였어요? 12냥 7푼이요. 준석 씨가 낸 돈은요? 15냥이요. 여산이 말했습니다. 거스름 돈은 2냥 3푼이에요. 장수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15에서 12를 빼면 3이고 거기서 7푼을 빼면 2냥 3푼이에요. 이건 어린아이도 아는 계산이에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수가 머뭇거리다가 결국 거스름 돈을 내밀었습니다. 군중이 흩어졌습니다. 준석이 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산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비겼어요. 준석이 한참 여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빚 갚는 방식이 참 여산답소.
저는 빚을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준석이 여산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둘이 같은 방향을 보며 걸었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신세를 지면 어쩔 거요? 여산이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그때 또 갚으면 되죠. 준석이 그 말을 들으며 혼자 웃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납품권 거래 날이었습니다. 심야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깊었습니다. 오래 약재를 다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누구든 진품 산삼열 뿌리를 가져오는 상단에게 청나라 무역로 약재 납품권을 드리겠소. 단,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요. 가짜가 하나라도 섞이면 탈락이요. 전국에서 올라온 상단들이 저마다 앞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상단이 산삼을 내밀었습니다. 심약관이 하나씩 살폈습니다. 세 번째 뿌리가 가짜요. 탈락이요. 두 번째 상단이 나섰습니다. 일곱 번째가 가짜요. 탈락이요. 세 번째 상단이 나섰습니다. 다섯 번째, 여덟 번째가 가짜요. 탈락이요. 하나씩 탈락했습니다. 천냥주 상단 차례였습니다. 여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삼 10뿌리를 반듯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심약관이 하나씩 살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멈추었습니다. 여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심약관이 세 번째 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돌려보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품이요. 여산이 숨을 고르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10번째 뿌리까지 약방 주인이 살폈습니다. 진품 10뿌리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오달수 상단도 나섰습니다. 준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산삼 10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씩 놓을 때마다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심약관이 살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준석이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진품 10뿌리요. 두 상단이 모두 조건을 맞췄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심약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둘 다 진품이요. 그러면 값으로 정하겠소. 더 합리적인 값을 부르는 쪽에 납품권을 드리겠소. 여산과 준석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산이 먼저 값을 불렀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합리적인 값이었습니다. 이익도 남고 심약관도 만족할 값이었습니다. 준석이 생각했습니다. 이 값보다 낮게 부르면 이긴다. 그러나 그러면 손해다. 납품권을 따도 미치는 장사다. 준석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산의 값보다 딱 한 푼 낮았습니다. 심약관이 준석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납품권은 오달수 상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여산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졌습니다. 한 푼 차이였습니다. 값을 더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손해였습니다. 여산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냥주가 가르쳐 준 원칙이었습니다. 여산이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하셨어요.
준석이 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고도 웃을 수 있소. 졌지만 준석 씨 눈은 인정해요. 그리고 값도요. 한 푼 차이였소. 한 푼도 차이는 차이예요. 준석이 한참 여산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엔 앉을 거요. 여산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두고 봐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달수가 천냥주를 찾아왔습니다. 천냥주가 대청마루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달수 어른이 웬일이요? 오달수가 마당에 서서 말했습니다. 천냥주 어른, 우리 이제 싸우지 맙시다. 천냥주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군요. 싸워봤자 둘 다 손해라고. 손을 잡으면 둘 다 이긴다고. 천냥주가 마당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산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천냥주가 낮게 웃었습니다. 우리 여산이도 같은 말을 했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전 낙인으로 갈라섰던 두 사람이 같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천냥주가 말했습니다. 그날 두 상단은 계약서를 썼습니다. 천냥주 상단의 낙인과 신뢰, 오달수 상단의 안목과 물건. 두 가지를 합치면 조선 어느 상단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 무역로에서도 한양 약재 시장에서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여산과 준석이 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겼소. 여산이 말했습니다. 납품권은 가져가셨지만 소문은 거뒀잖아요. 그건 비겼어요. 준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긴 걸로 합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산 씨. 예. 이제 빚은 없는 거요? 여산이 잠깐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두고 봐야 알겠네요. 준석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웃음이 났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두 상단이 손을 잡은 그해 겨울, 조선 상단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냥주 상단과 오달수 상단의 연합, 낙인의 신뢰와 안목의 눈이 합쳐진 상단. 어느 상단도 함부로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 앞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잇는 여산, 물건으로 세상을 잇는 준석. 둘은 달랐습니다. 읽는 방법이 달랐고 자란 곳이 달랐으며 걸어온 길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향하는 곳은 같았습니다. 더 넓은 곳이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를 넘어 더 멀리. 산은 혼자 있을 때도 굳건합니다. 그러나 두 산이 나란히 설 때 그 사이로 더 넓은 길이 생깁니다. 여산과 준석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